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판매원 예측할 때 세일즈포스 포캐스팅 이런 얘기 했어요. 판매원 의견 합성법 할 때 판매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일즈포스. 그래서 영업 자동화하면 그냥 세일즈 오토메이션 안 하고 그 펄스라고 하는 판매원, 영업인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세일즈 펄스 오토메이션 하면 원 의미는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자동화. 영업의 여러 가지 실체 영업 활동에 관련된 자동화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어 약자로 SFA를 이루는 영업 자동화를 의미하는 영어의 SFA, Salesforce Auto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자동화나 서비스 자동화와 함께 운영하는 CRM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그 그림의 오른쪽 걸 보세요. 운영 CRM 시스템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서비스 자동화 시스템, 영업 자동화 시스템 세 가지가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CRM 시스템이다.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이다. 왼쪽은 분석 CRM 시스템에서 운영 시스템 1부터 N까지 쭉 나가고 거기 지금 그 드럼통 같은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창고죠. 데이터의 중앙 창고를 얘기해요. 데이터 중앙 창고하고 사용자 사이에 데이터 마트가 있어요. 데이터 마트. 저희 데이터 마트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차이는 뭔가요? 어느 부서 단위의 데이터 저장 공간은 데이터 마트라고 하고 그 부서의 데이터 마트가 다 모아지면 총괄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오른쪽에 화살표 보면 OLAP라고 있어요. OLAP. OLAP가 뭐야? 저 알아요? 온라인 애네티컬 분석적 프로그래밍. OLAP. OLAP는 뭐냐면 어떤 영업을 담당하는 사용자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우리는 OLAP라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OLAP라고 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데이터 마인이란 말 알죠? 마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뭐 광산에서 금을 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에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그 핵심적인 데이터를 정보로 우리가 활용할 때 뭐 그런 기술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란 말하죠. 그래서 분석 CRM과 운영 CRM 간의 협업 CRM 시스템 작동이 되는데 그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뭐 콜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핸드폰 가지고 많은 일이 이루어지니까 모바일 가지고 또 과거에는 헥스 많이 했죠. 그다음 다이렉트 DM 하는 다이렉트 직접 우편하는 것, 뭐 지점 간의 영업사원의 키오스크. 여러분 키오스크 저기 공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발권하는 거 키오스크 시스템. 요새는 키오스크 비슷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그 우리 블루포트 커피점 가더라도 직접 자기가 이렇게 뭐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영업 자동화,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을 도입할 목적은 뭐냐? 요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영업도 자동화하는 거 상당히 많이 활용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업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학습 조직 기반을 구성한다. 학습 기반, 학습 조직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영업사원의 프로덕티비티를 임프루브하는 게 영업 자동화를 도입하는 목적이다.
영업 자동화 도입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니 해도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잘 지원해서 영업사원들의 프로덕티비티를 향상시키는 거다. 즉 영업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총 업무 시간을 분모로 놓고 분자로 영업 성과를 일정 영업 기간의 총 영업 시간으로 나누면 영업 생산성입니다. 그 영업 성과는 영업 효율성에다가 영업 효과성을 곱한 거고 똑같은데 여기서 영업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의 활동 시간을 일정 기간의 총 업무 시간 영업사원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 하면 8시간 분에 실제 영업에 투하한 6시간이라고 하면 영업활동 시간 8분의 6이 바로 영업 효율성이죠. 영업의 효과성은 영업활동 몇 시간 했는데 성과를 얼마큼 냈느냐. 이 성과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출액 이만큼 발생했는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영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문서 작성하는 데 시간을 간편화시킵니다. 원활한 고객 정보 검색이 가능해야 되고요.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 영업사원의 동선 관리, 움직이는 거리가 뭐 중간에 큰 부분 뭐 길을 건너야 된다거나 뭐 동선 관리를 잘 해야 사실은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객 접촉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잘 확보해 주면 영업 효율성이 향상되겠죠. 영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우량 잠재 고객 리스트를 제공한다거나 각종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구성을 지원한다거나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것 등을 통해서 수준 높은 영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영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김민정. 영업 관리자는 그 영업 자동화 이런 SFA를 활용해서 영업 사원별로, 영업 팀별로 영업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빠르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영업 관리자는 이런 영업 자동화 SFA를 통해서 영업 사원이 어느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 관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영업사원 간의 영업 생산성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거기에 맞도록 교육훈련이나 코칭이나 성과평가나 보상 등을 잘 반영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영업사원에 대한 관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영업 자동화의 영업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사원 영업 자동화에 대한 저항이 발생합니다. 영업 자동화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다 노출되는 거니까 저항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왜냐하면 영업사원이 영업 자동화의 영업관리 기능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영업관리자가 감시할 수 있고 이놈아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 간다 했는데 제대로 가는지는 내가 HM에서 B지점 간다고 하면 그걸 그때그때 다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시나 간섭이 심해질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과거에 하지 않던 영업 자동화를 하는 거를 좀 저항을 해요. 과거에는 그날 자기 진미를 하고 안 하고 그 다음날 다 몰아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반드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갔다, 차 몇 킬로 운행했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것들 다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력만 하면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상담하는 장면을 찍어서 입력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위에서 다 자기를 감시하거나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영업 자동화하는 것을 저항하죠. 그러나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내가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을 쉽게 이렇게 출력해서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좋지만 그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 자동화를 할 때 학습 조직 기반을 잘 조성해야 돼요. 우리 학습 조직이란 말이 있어요.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의 학습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는 조직이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면 그 회사 전체가 학습 조직화하는 게 좋아요. 학습 조직화한다는 얘기는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습득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학습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발전이 없는 것이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학습 조직으로 가는 게 좋은데 지식을 창조하고 획득하고 전파하는 기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지식정의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통해서 스스로 행동을 잘 변화시키는 그러한 조직을 학습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학습 조직은 정보와 지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개념인데, 정보를 획득해서, 획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부수한 정보를 배분해주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해석하고 잘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획득, 배분, 공유, 이러한 3단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결국 학습 조직이 발전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획득했으면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지식 창구에다가 넣는 것,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배분해서 공유하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게 바로 학습 조직 기반이고, 결국은 영업 자동화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학습 조직의 형성이 잘 되는 기반 위에서 영업 자동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영업 자동화 우리가 SFA에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해 줄까? 첫 번째는 기회에 관리해 준다는 얘기. 영업사원에게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영업 SFA 기능에 들어가면 내가 영업을 하는데, 야, 어느 장소에 가면 누구를 만나라, 누가 가장 키맨이다, 이런 그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SF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SFA가 그런 기능을 수행해 줘야 된다. 접촉 관리입니다. 영업사원의 고객 접촉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얘기는 바로 고객에 관련된 정보를 그 SFA가 제공한다거나 고객 접촉 이력, 과거에 이 사람 이렇게 만났다, 누가 만났다, 만났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두 번째 만나니까 성공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고객을 접촉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영업의 성과가 좋아요. 계정관리, 영업 자동화가 제공한 대부분의 기능을 계정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구매 상품이나 그동안의 주문 현황이나 접촉한 이력 등을 우리가 거기서 통해서 알 수 있다. 활동관리, 영업사원에게 영업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를 자동으로 할당해 줌으로 해서 영업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SFA가 기능해준다. 아까 지식경영이라는 얘기 있는데요. 지식경영 또는 지식관리라고 하는 거면 영업사원이 자신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적시에 효과적이라는 말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 웹사이트 한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검색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대시보드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시보드 기능도 SFA가 해주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 해주다. 계정별 또는 제품별, 서비스별, 영업 지역별, 영업 팀별, 영업 사원별로 다양한 기준으로 영업 실적을 분석해서 실적 보고서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내가 뭐 필요한 회사에서 SFA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입력을 하면 한 달 딱 지나가면 내가 어느 지역에 몇 번 가서 몇 번 만나고 그 성과를 얼마나 내고 이런 것들이 차트로 또는 데이터로 쫙 뽑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과 관리까지가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로 SFA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핸드폰에다 모든 걸 입력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모바일 SFA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모바일 SFA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이 이제 보급이 많아짐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SFA를 모바일 SFA를 한다.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이제 모바일 SF로 다 이제 바뀝니다. 고객 접촉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뭐 앞에다가 태블릿 PC 다 켜놓고 뭐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하면서 그렇죠. 뭐 보험 사원이 뭐 보험 상담할 때 상대방에 대한 그 허락을 해주면 주민등록번호를 딱 입력하면 상대방이 지금 현재 어떤 보험에 들어갔는지 자기가 그걸 알아야 그 사람이 현재 보험 들어간 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 검색이 간다.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데이터 상품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진행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 실시간 온라인 리얼타임으로 정보가 검색이 가능하다. 또 고객의 어떤 질문이나 요구에 대해서도 그러한 PC,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신다거나 또는 요새 필요한 서류 뭐 이런 것도 또 그 자리에서 현장 출력을 통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SFA가 고객과의 상담의 퀄리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단축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주문, 돈을 받는 수금 이런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해줌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면 바로 영수증까지 거기서 발급하잖아요. 이렇게 뚜루루 누르면. 그래서 영업사원에 대한 원활한 정보 공지 등을 통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모바일 SFA다. 이러한 그 영업 자동화를 도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SF에 대한 저항을 보면 SF의 도입에 의해서 초래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항해서 현재 영업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영업사원들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저항하게 돼 있어요. 왜? 현재 하는 게 뭐냐? 편리한 귀찮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면 우리 지금 학교에서도 요새 그 이런 수업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체크하고 하는 거를 컴퓨터 베이스로 하라고 바꾸라고 자꾸 하는데 나도 안 바꿔요. 왜? 그동안 했던 방식이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항상 저항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SF에 대한 저항은 SF의 수용과는 다른 개념이고 또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상이하다는 사실이다. SF에 대한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 번째, 권력의 상실, 간섭에 대한 두려움, 시간과 노력의 낭비, 이 세 가지 것이다. 파워의 상실입니다. 영업사원은 고객 정보는 자신이 파워의 원천인데 불구하고 내가 데이터 세트에 다 올려놓는 순간에 회사와 공유하게 되니까 내 어떤 파워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회사에서 영업 비용 받으면서 한 거니까 그 정보를 누구 거예요? 회사 거죠. 근데 불구하고 내가 하는 동안 내가 한 번에 내 거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회사에 가서 연구개발 했어. 연구개발할 때 뭔가를 내가 뭐 발명을 했어. 그러면 누구 거 이게? 회사 거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내가 한 번에 내 거라 생각하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대만으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술 그런 무슨 자동차 관련된 기술들이 엄청나게 대만이나 중국으로 갔어요. 간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 자기가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개발한 것이 자기 거로 생각해요. USB로 개만 가지고 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연구개발부서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취업하는지 그 사람이 뭘 가지고 나가는지를 국가정보원에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그 대만이나 중국으로 엄청난 지식이 사실은 시프트된 옮겨간 겁니다. 시간과 노력의 낭비. SF의 기능을 배우고 활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SF의 영업 자동화에 대한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된다.
SFA 도입과 저항 요인을 보면 SFA에 대한 저항이 심한 경우 SFA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따라서 SFA에 대한 저항은 SFA 수용에 영향 요인들이 SFA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 변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SFA 수용의 영향 요인이 나와 있죠. SFA 시스템의 유용성, 시스템의 용이성, 영업사원 혁신성, 영업사원의 컴퓨터 사용 능력, 관리적 실적인 지원,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SFA의 수용의 원인 관리가 되는데, 그 인과관계에서 그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SFA에 대한 저항 요소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SFA에 저항하느냐? 아까 했던 것처럼 권력의 상실, 간섭에 대한 두려움, 시간과 노력에 대한 낭비, 이런 것들이 SFA에 대한 저항 요인이 되고, 그런 SFA 저항 요인이 결국은 SFA 수용에 어떤 조절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입니다. SFA 도입의 저항 요인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사용하기 쉽고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복잡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더구나 또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뭐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심플하게 또 이용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두 번째는 SFA의 주목적은 영업 지원에 있고, 또한 영업사원이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SFA를 구축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 당연히 무용지물이니까 SFA의 주목적이 영업 지원에 초점 방점을 둬야 된다. 즉 영업 관리 기능을 취소하는 것, 생각하면 감시, 감독 이런 것 쪽은 좀 줄여주는 게 저항을 줄일 수 있다. SFA 구축 초기 단계에서 영업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 SFA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SFA가 영업사원에게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영업사원이 고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 중앙 창구에서 우리가 그걸 뭐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해서 뭘 활용하려고 하면 그 들어가 있는 자료가 가베지이면 아무리 가베지를 잘 처리한다고 해도 가베지죠. 무슨 말이 있어요?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란 말이죠. 쓰레기 넣으면 아무리 그걸 잘해도 쓰레기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거기에 입력이 되어야. 근데 여기서 다양한 정보를 정확히, 이게 사실은 정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 뭐예요?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입력돼요. 정보라는 말은 항상 뭐예요? 데이터를 처리해서 의사결정에 유용성을 가질 때 정보라는 용어를 쓰니까 데이터가 정확한, 팩트가 정확하게 입력돼요. 이를 위해서 회사는 고객 정보의 오너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정신이라고 할까요? 뭘 할 때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데이터를 내가 사용한다고 하는 책임감, 이거 입력하면 끝이지 뭐 내가 이용 안 할 거야, 남들이 이거 가지고 속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에 대한 뭘 입력하면 그 데이터가 내 거니까,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도 지고 내가 사용할 주체다 하는 어떤 그런 주인정신, 그게 결국 오너십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 항상 그 오너십의 마음으로 주인정신으로 살면 사장이 됩니다. 머슴같이 행동하면 머슴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전학을 갔는데 청양에서 살다가 공주로 갔어요. 갔는데 그 5학년 시작할 때 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온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온실 책임자예요. 온실. 꽃을 잘 키우는 사람이니까 장미 같은 거 눈썹도 잘 붙이고 뭐 국화도 잘 키우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그 반에 전학을 갔는데 교실 안쪽에
화분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유리창 밖에 화분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담임이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아침에 가면 화분을 항상 밖에다가 내놓고 몇 개를 내놓고 또 끝날 때 집에 가기 전에는 항상 안에다가 들어놓고 갔어요. 그걸 한 달 정도 지켜보던 그 담임이 나한테 나를 뽑았더니만 나한테 온실 관리 책임을 맡으라고. 온실 관리 책임을 맡았어요. 온실이 이제 그 당시에 처음 온실을 져서 온실 안에 수백 종의 꽃이 있었어요. 나한테 한 3명 학생을 주더라고. 얘들을 데리고 온실을 관리하라는. 그 뭐 5학년 때니까 뭐 걔들이 말 듣겠어요.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상당히 성숙했어요. 뭐 신체적으로 성숙했던 것 같고요. 뭐 마음적으로 성숙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담임이 그 부엽토를 그 흙하고 이렇게 비비면 그걸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흙 양손에 서로 각자가 삽을 들고 그걸 섞는 작업. 요새 여러분들 모래하고 시멘트 섞는 작업 봤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그 시멘트하고 모래를 이렇게 각자 이렇게 어깃장 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 부엽토 가지고 이제 꽃을 화분을 뭐 키웠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5학년 때 담임하고 할 정도의 어떤 성숙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꽃 이름을 상당히 제가 많이 알고요. 또 국화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키우는 것은 현해고 그냥 키우는 건 이쁘기잖아요. 그런 국화 이쁘게 꽃받침을 그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꽂는 이런 것들까지도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라늄을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라늄이라고 하는 게 꽃이 엄청 꽃을 거의 1년 동안 펴요. 우리 집에도 지금 집에 제라늄 2개인가 키우는데 제라늄은 꽃이 폈다가 지고 폈다가 지고 계속 해요. 하여튼 그 당시에 뭐 장미 눈썹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담임이 나를 잘 활용했겠지 결국은요. 그래서 6학년으로 올라가서도 담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내가 온실을 책임자로 일했던 경험.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초등학교 때지만 꽃을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꽃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그 담임이 나를 시켰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그 오너십 주인정신인 것 같아요. 꽃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햇빛을 좋아하니까 교실 안에 있는 거 밖에 내놔야 되는데 이걸 시켜서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알아서 그걸 한 자그마한 어떤 활동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 담임은 나한테 그래서 언젠가 내가 교수가 되고 나서 만났어요. 그분은 그걸 기억할까 싶어서.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정년 장소가 논산 중앙초등학교 정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돼가지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 식당가에서 그분을 나오라 해가지고 만났어요.